자,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적으로 이벤트의 어떤 기본 동작, 자,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 설정하려면 이벤트 스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 스위치요. 자, 이벤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동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과 관련해서 스위치 안에 보면 이제 뮤트라는 게 있어요. 뮤트. 그러니까 이 뮤트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뮤트라는 게 있는데 어, 이 뮤트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이 스위치라고 하는 그 이 기능은 자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어, 자 여기 해당 이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와 같이 스위치스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죠.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 뮤트가 있고 락, 루프 등등등 여러 개의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동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그 종류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스위치가 각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틀리게 나타나요. 이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벤트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요. 먼저 뮤트부터 볼게요. 제일 윗부분에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이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위치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뮤트부터 보면 뮤트를 설정하게 되면 얘는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뮤트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어,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 뮤트를 하게 되면 아예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뮤트를 선택하면 재생되지 않는다. 이벤트가 아예 재생이 되질 않아요. 뮤트로 설정된 이벤트는 약간 색상이 여기가 어둡게 표시가 돼요. 앞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어두운 색상으로 여기가 표기가 되고요. 만일에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뮤트를 걸어주게 되면 그리고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프리뷰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프리뷰에서도 프리뷰 윈도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여러 트랙에서 이제 있는 경우에도 다른 이벤트의 재생 결과만을 어, 그, 그 살펴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벤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이건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되면 뮤트로 설정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뮤트가 설정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다른 트랙에 있는 내용이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복잡하게 겹쳐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스위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락이 있습니다. 락은 잠금 상태로 전환한다고 그랬죠. 네? 얘는 내용을 잠금 상태로 전환합니다. 자, 락은 잠금 상태 잠가버립니다. 편집이 되지 못하도록 잠그는 거예요. 편집이 되지 않도록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벤트를 어떻게 해요? 락으로 잠가 놓게 되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루프가 있어요.
루프는 기본적으로 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루프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경계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길이가 늘어날 경우에 길이가 늘어날 경우에 이벤트가 어떻게 돼요? 이벤트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일정 길이가 얘가 지금 7초 10이라고 했을 때 7초 10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이를 이렇게 조금 더 늘렸어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앞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표시되죠. 이와 같이 예, 자 V자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생겨요. 요 부분이 처음 이 이벤트의 시작 부분이라고 그랬죠. 시작 부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 길이가 늘어날 경우에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자 컨트롤 Z를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위치에서 요거를 꺼 보겠습니다. 꺼주고 늘렸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멈춰 있죠? 그쵸? 이 화면이 계속 자 보세요. 여기 이 끝화면인데 끝화면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프 스위치를 끌 경우에는 어, 길이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구간 자 늘어난 구간은 자 여기 루프 스위치 꺼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원본의 마지막 프레임 자 요거 꺼져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마지막 프레임이죠. 마지막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루프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경우 즉 꺼져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경우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이벤트가 늘어나는 경우 우측으로 당겨서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이 원본의 마지막 프레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구간에 대해서 그렇죠? 꺼져 있는 경우 늘어난 구간에 즉 이벤트가 늘어난 구간이죠. 즉 원본보다 늘어난 구간 원본보다 늘어난 구간은 원본의 마지막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A, B, C, D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원래 이벤트예요. 원본 이벤트라고 한다면 어, 루프 스위치가 켜 있어요. 루프가 ON일 경우와 그 다음에 루프가 ON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루프가 ON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 원본이 A, B, C, D면 이런 식으로 A, B, C, D 그리고 A, B, C, D 이런 식으로 A, B 계속 반복이 됩니다. 원본이 여기까지가 원본인데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루프가 오프가 되어 있는 경우 루프가 오프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 B, C, D, D죠. D로 끝났죠. 따라서 D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DD, DD 이런 식으로 마지막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화면에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루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스위치스에 보게 되면 루프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다시 보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화면이 다시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maintain aspect ratio와 그 다음에 reduce interest flick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보면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비디오 이벤트죠. 비디오 트랙에 있는 비디오 이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봤을 때는 Maintain Aspect Ratio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오디오 이벤트입니다. 오디오 이벤트에서 이걸 눌러서 보게 되면 얘는 없어요. 이런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 Maintain Aspect Ratio, 자, 요거는 메인 에스펙트, 메인테인 에스펙트 레시오라고 하는 요 스위치는 뭐냐면요. 어쨌든 얘는 비디오 트랙에만 있는 거예요. 비디오 이벤트에만 있습니다. 비디오 이벤트에만 적용되는 메뉴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픽셀 비율이죠. 그쵸? 종행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을 가로 대 세로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메인테인은 유지하다는 의미니까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스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프레임의 종행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요 에스펙트 레시오 설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 에스펙트 레시오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설정한 비율로 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될 수 있으면 켜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켜는 게 바람직하고, 요게 만약에 오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종행 비율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형될 수가 있다. 즉 변형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요거를 스위치가 켜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이제 1280에 720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4대3 비율의 어떤 그, 뭘까요? 4대3 비율의 어떤 영상을 여기다 이제 추가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이 종의 비율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추가를 했을 경우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5%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위치가 5%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추가했을 경우에 그죠? 네, 따라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메인테인 에스펙트 레시오를 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켜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항목에서 보면 Reduce Interest Flicker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인터레이스는 우리가 앞서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디오 이벤트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비디오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봐서는 사실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잔상이나 어떤 깜빡거림을 어, 통해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게 뭐라고요? Reduce Interest Flicker 보시면 Reduce Interest Flicker라고 그러죠. 이때 요 플리커라고 하는 요 용어가 깜빡거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깜빡거림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인터레이스 연상, 인터레이스 영상을 의미하죠. 인터레이스 영상 같은 경우에 요 깜빡거림 이런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소시켜주는, 줄여주는 기능. 인터레이스 영상에서 그렇죠? 인터레이스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이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그랬죠? 비월 주사 방식. 그래서 뭐 어퍼 필드하고 로우 필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주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어떤 이러한 플리커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깜빡거리는 현상을 인터레이스 영상에서 줄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인터레이스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보면 자, 스위치에 보면 use project resample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false resample 그 다음에 disable resample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 비디오 이벤트에만 있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리샘플링에 대한 그런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리샘플링 나왔습니다. 자, 리샘플링. 자, 요 리샘플링 스위치는 비디오에만 있는 겁니다. 비디오 이벤트에만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샘플링이라고 했어요. 리샘플링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하나는 use project resampling 모드가 있고요. use project resampling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ampling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 리샘플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false resample 리샘플링이 있고요. 리샘플링이 아니라 리샘플입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지금 리샘플링에 대한 방식 세 가지 use 프로젝트 요거는 리샘플이죠. 리샘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리샘플링이 아니라 리샘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sable 리샘플이 있습니다. disable 리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차피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 모든 프로젝트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모든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프레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프로젝트는 프레임 비율이 있죠. 프레임 비율이 있는데 이 프레임 비율보다 낮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비율이 29.97이잖아요.
그쵸? 1초당 29.97 프레임 비율이에요. 그런데 프레임 비율보다 프로젝트의 프레임 비율보다 낮은 프레임 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미디어 파일을 낮은 미디어 파일을 이벤트로 추가했을 때 이벤트로 추가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프레임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작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재생 영상이 영상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재생 영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추가했을 경우에 조금 더 부드러운 재생 영상을 보여주도록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예, 리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리샘플링. 그래서 이 리샘플링 방식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방식이라기보다는 자 지금 봅시다. 첫 번째 프로젝트 리샘플링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얘는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율로 그러니까 29.97이라고 한다면 이 지정되어 있는 비율로 리샘플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리샘플링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폴스 리샘플은 뭘까요? 폴스 리샘플 요 스위치는 그럼 무조건 리샘플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리샘플링을 하도록 하겠다. 그럼 디세이블은 이거 전부 다 스위치죠? 이 세 번째 스위치 디세이블 리샘플은 얘는 리샘플 하지 않겠다. 이건 스위치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리샘플링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디세이블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얘는 리샘플링 하지 않겠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리샘플 유스 프로젝트 리샘플은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된 비율로 리샘플링 하도록 하는 거고 얘는 폴스 리샘플링은 무조건 리샘플링 얘는 예, 무조건 리샘플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스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자, 여기서 다시 스위치. 지금 이제 요 세 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이벤트를 보게 되면, 오디오 이벤트에 보면, 요 위에 세 개는 그 비디오 트랙에도 있는 거죠. 비디오 이벤트에도.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인버트 페이스와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인버트 페이스하고 이 노멀라이즈는 모두 오디오 이벤트에만 해당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트 페이스가 있고요. 인버트 페이스,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이 두 개의 스위치는 오디오에만 있는 거죠. 오디오. 그죠? 오디오에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스위치. 그 인버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에디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에디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디오 이벤트를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치를 반전시키는 거죠. 그쵸?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이게 이제 들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어, 여러 트랙에 있는 그 오디오를 합성을 한다든지 또는 일단 크로스 페어들을 정밀하게 조절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유용하게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인버트 페이스. 그렇죠? 인버트는 말 그대로 뒤집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잘려나갈 경우에, 그러니까 트리밍 됐을 경우에 그 잘려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어, 오디오에 대한 음량을 최대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의 음량이 작을 때 얘는 오디오 음량이 작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오디오 음량이 작을 때. 그리고 얘는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 여러 트랙의 오디오를 합성할 때, 여러 트랙에 있는 오디오를 합성할 때 사용한다든지, 또는 크로스페이드. 자, 이 크로스페이드를 정밀하게 조절할 때, 크로스페이드를 정밀하게 조정을 할 때, 이때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디오에만 존재하는 그런 스위치다.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스위치,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디오에 대한 그 트랙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뮤트 부분을 좀 다시 좀 보면, 음, 자, 현재 지금 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 뮤트를 시키겠습니다. 뮤트를 시키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뮤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하더라도, 실행을 그래도 하더라도, 잘 되는 날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는 들리는데 이 영상은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스크래빙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뮤트를 시켰더니 색상이 약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벤트 전체가 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스위치에서 뮤트를 풀고 특정 구간을 뮤트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구간을, 뭐 요거를 이제 편집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일단 키워서, 자, 이 원숭이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 트랙에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오디오 이벤트도 있고 비디오 이벤트도 있는 거죠. 전체 보면 4개의 이벤트가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쵸? 자, 여기서 1번 트랙을 선택을 하고요. 1번, 여기 1번, 2번, 1번 트랙을 선택을 하고, 어, 그리고 메인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인서트가 있습니다. 자, 인서트에서 보면 비디오 인벨로프가 있어요. 비디오 인벨로프스에 트랙 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윗부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인서트에 비디오 인벨롭 트랙 밑을 풀어주게 되면, 자, 이 타임라인 눈금 부분의 아래에 그 선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 요 트랙 뮤트를 설정할 때 단축 메뉴도 있는데요. 보시면 뷰에 인서트에 비디오 인벨롭 트랙 M이네요. 트랙 뮤트 M. 어쨌든 네, 여기서는 이 트랙 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어, 또는 단축 메뉴로 활용을 해서, 단축 메뉴는 보면은 여기에는 다시요. 보면은
단축 메뉴는 요 트랙 리스트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보면은 인서트 리무브 인벨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뮤트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 또는 이렇게 또는 여기에 인서트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인벨롭 트랙 뮤트 요거를 풀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인벨롭 이라고 하는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이죠? 네, 어쨌든 요 색상이 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어, 이거를 인벨롭 인벨롭 라인 또는 뮤트 인벨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선을 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선 있죠? 요 라인을 뭐라고 그래요? 요 라인을 어, 인벨롭 얘를 뮤트 인벨롭이라고 그래요. 뮤트 인벨롭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좌우중에 이렇게 인벨로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시작점이 있어요. 잘 보면 작은 사각형이 하나가 보이죠? 이렇게 이 사각형. 예, 요 사각형이 바로 인벨롭 포인터라고 그래요. 요게 인벨롭 포인터라고 합니다. 인벨롭 포인터. 요 포인터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자, 그쵸? 요거 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색상이 어두워졌죠. 어두워졌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해도 잘 되는 날이 있죠. 그죠? 그건 우연이 아니. 자, 그러면 이 이벤트를 음, 그 밑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좀 올려주고 얘를 밑으로 내려서 다시요. 이거 좀 내려볼게요. 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 위치를 좀 바꿉시다. 예, 이렇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는 지웁시다.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딜리트 트랙. 예. 자, 그럼 지금 현재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뮤트로 설정이 되어 있죠? 뮤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요거 다시 에디트 라인을 놓고 다시 조정을 해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부분, 요 CF라고 하는 이벤트는 보이질 않고 이와 같이 원숭이만 보이게 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날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악은 오디오 음악은 보이죠. 그렇죠? 오디오 음악은 밑에 있는 요 2번 트랙에 있는 오디오는 들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 3번 트랙에 있는 비디오는 영상이 보이고 1번 트랙의 영상은 보이질 않고 그렇죠? 그리고 4번 트랙에 있는 요 오디오는 원래 오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 요 손이 보이죠? 다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번에는 영상이 보이죠. 그렇죠? 뭘 해. 그 3번 트랙에 있는 이 영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위에 있는 영상으로 인해서 이처럼 뮤트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구간을 뮤트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이때 역시 이제 요 인벨로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